현재 시각 오전 9시 30일 토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하자고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BC주 대학생들의 비율이 캐나다 여느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BC은행의 멜리사 자만 씨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BC주 대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주들과 비교해 약 15%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만 씨는 최근 조사에서 BC주의 대학생들이 다른 주 대학생들에 비해 졸업 후 부채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독립적인 생활 대신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RBC은행의 조사 결과 캐나다 학생들 중 30%가 학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높은 부모 의존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6일 금요일 밴쿠버 경찰청은 이동이 가능한 지휘본부 모바일 커맨드 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살인 등의 강력범죄 또는 이동이 잦은 납치 사건 조사 등에 이용될 새로운 경찰 수사용 시설입니다. 새로운 시설은 16일 킹스웨이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조사를 위해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건은 레스토랑에서 두 일행 간의 붙은 시비로 17세 남성이 사망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랜디 핀참 경감은 새로운 시설의 단점으로는 주차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현재 전문적으로 이 시설을 운전할 인력을 교육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형 지휘본부 설비 비용으로는 총 8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이 비용은 밴쿠버 경찰재단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올여름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교통사고 횟수가 크게 늘어나자 밴쿠버 경찰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랜디 핀참 경감은 차량 운전자들이 모터사이클을 도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핀참 경감은 특히 저녁 시간에 헤드라이트의 개수로 인한 혼란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에는 2개의 헤드라이트지만 모터사이클이 1개의 헤드라이트여서 옆에서 오는 모터사이클을 뒤에 따라오는 자동차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교차로에서 옆에서 따르는 모터사이클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다 충돌사고가 발생한다고 핀참 경감은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의 착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속도 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모터사이클 주행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속도 제한을 비롯한 모든 도로 법규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에도 적용되는데 모터사이클은 자동차보다 안전장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모터사이클 주행자는 사고 시 큰 부상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위험이 큰 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애플사의 아이패드로 대표되는 고가의 태블릿 PC가 일부 고등학교 수업의 필수 준비물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컴퓨터 랩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들을 교실에 배치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Bring Your Own Device, BYOD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노트르담 고등학교의 인포테크 교사 피터 보글 씨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교실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학교는 물론 교육청도 교육당국에게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글 씨는 학부모들에게 구글 크롬북 등 비교적 저렴한 태블릿 PC를 권유하고 있지만 어린 자녀가 주변 친구들보다 뒤지지 않는 기기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아는 부모들에게는 근심거리라고 합니다. 한편 영국의 더 선지는 2014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개인별 아이패드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LA 교육청은 총 3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턴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이 스카지 리버 다리 붕괴 이후 미 워싱턴주에서 쇼핑하는 캐나다인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주 북서부의 총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5개 지역에서 무려 40% 이상의 하락률을 보인 것입니다. 하락의 폭이 가장 심한 곳은 메리빌 지역의 코스코 지점으로
이곳의 주차장을 차지하던 캐나다 차량이 무려 80%나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 워싱턴주 북서부 지역의 소매업은 캐나다 소비자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쇼핑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을 위한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최근 변화된 미국과 캐나다의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이 지난 19일 월요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15분간 마비되어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용 불가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아마존은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분 동안 아마존 접속이 불가능해지자 온라인 결제 및 쇼핑을 하려던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웹사이트 마비 사건은 뉴욕타임즈의 웹사이트가 2시간 동안 마비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카나간 남부 지역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웨스트나일은 모기를 통해 전염되어 뇌염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로 BC주에서는 가장 따뜻한 기후를 가진 오카나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BC 질병관리센터의 보니 헨리 박사는 현재 이 바이러스가 BC주의 모기들 사이에 일정 개체수에 퍼져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BC주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바 없었고 다행히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여름 휴가 중에는 항상 모기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와 퀘벡, 사스카체완 등 웨스트나일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미국에서는 올해에만 7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대표적 한인마트로 자리매김한 H마트에 전두환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H마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에 H마트 투자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H마트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민 언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부인 박상아 씨가 2003년 H마트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미국에 송금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회사 이름은 한아름마트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H마트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를 내보내 H마트의 명예와 고객들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H마트는 197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식품업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한 뒤 미국 뉴욕에서 1982년 1호점 마켓을 연 이후 영업 수익금으로 조성된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쳐 오늘날 북미주 50여 개의 마트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자금 조달 내역의 증빙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뉴욕 수재 한아름마트 본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투자금이 1달러라도 투입되었다면 50여 개의 전 마트를 양도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홍일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아름마트는 밴쿠버 지역에서 중단 없이 확대 발전할 것이며 다문화 사회에 한국 음식을 더욱 알리고 교민 사회에 보탬이 되겠으며 이번 일로 인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남 슈퍼마켓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앱을 런칭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금주의 세일 광고 및 이벤트와 고객의 포인트 정보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으려면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한남 또는 영어로 한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해외재산 신고가 강화됩니다. 한국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19일 해외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 법인의 자료 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또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계좌 보유자에게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미소명 과태료는 내년부터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정보 제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해외재산 신고 강화는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 교환 강화 차원으로 내년부터 조세협약 체결 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